여러분 혹시 생강 좋아하세요? 저는 생강 특유의 향을 좋아해서 생강차는 물론이고 간식으로 생강평강도 즐겨 먹는데요. 생강은 오랜 세월 동안 전통 의학에서 사용된 식물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할 때 면역력을 챙기기에도 매우 좋은데요. 독특한 향미와 톡 쏘는 매운맛이 일품인 생강은 우리 식단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살균과 비린내 또는 잡내 제거에 좋아 생선이나 육류와 함께 많이 드시죠. 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를 한 잔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한결 좋아지는데요. 실제로 공자가 건강을 위해 생강차를 꼭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두통, 생리통, 근육통과 같은 통증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고 특히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생강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강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생강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생강청이나 생강효소입니다. 건강을 위해 정성껏 생강청을 담가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실제로 생강청과 생강 발효 레시피에는 거의 1대1의 비율로 설탕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발효가 되었다고 해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몸에 나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관 속에 만성염증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결국 우리 몸의 곳곳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나친 당분은 실제로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고 결국 치매를 불러옵니다. 그러니 생강을 설탕 범벅의 청이나 발효 요소로 드시지 말고 요리에 활용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생강에는 소화를 돕는 다이스타제, 트립신 같은 효소가 가득해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생강은 위 분비 효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위가 약하신 분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데요. 생강이 위점막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오히려 위경련, 위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지나친 섭취는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고혈압 약 중에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생강이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생강을 섭취하면 실제로 심장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심근을 자극해 수축력을 높이지만 맥박이 천천히 떨어지게 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것이죠. 특히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액을 묽게 유지해 준답니다. 따라서 갑자기 혈전이 생겨 발생하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고혈압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생강의 이 역할이 항응고제와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생강도 드시고 항응고제 처방약까지 챙겨 드시면 지나치게 혈액이 묽어지면서 오히려 혈관 내부의 출혈이 지혈되지 않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생강을 먹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강을 육류와 생선과 함께 요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생강만 따로 챙겨 드시면 생강의 강한 효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생강과 환상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강과 환상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생선, 특히 장어입니다. 장어나 생선회를 드실 때 생강채나 생강초절임을 함께 챙겨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이 엄청난 살균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생선회와 민물장어 속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비브리오균을 살균해주는 것이죠. 또한 생강은 고래회충으로 알려진 아니사키스로 인한 식중독이나 기생충 감염을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생선 육질의 조직을 부드럽게 하여 요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을 생선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요리에도 활용하시면 잡내 제거와 연육 작용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조금만 잘못 먹어도 위궤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강을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위궤양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대장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항궤양 작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과 암세포는 물론 발암물질까지 싹 다 살균해서 없애주는 기적의 효능까지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생강을 생선과 육류 요리에 꼭 다양하게 사용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대추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기초대사량이 무려 12%나 하락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는데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크게 감소해 감기와 각종 질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날이 추워질수록 건강을 위해서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들을 잘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죠. 생강을 잘 챙겨 드시면 우리 몸속의 백혈구 숫자를 늘리고 혈관을 확장시켜 면역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생강만 따로 드시면 매운맛이 위를 크게 자극하지만 대추와 함께 드시면 매운맛을 완화해주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대추에 가득한 비타민C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데요. 엄청난 노화 방지 효과까지 챙겨가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대추와 생강을 반드시 함께 차로 끓여서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생강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생강의 항염 그리고 항암 작용은 레몬을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레몬에 가득한 구연산과 비타민C 성분은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특성이 있어서 호흡기 감염과 인후통 그리고 편두통 염증에 대항하는 효과는 물론 진통제의 역할까지 하죠. 특히 레몬 껍질에는 엄청난 양의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의 산화를 막고 혈액을 맑게 정화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뱃살 제거에 효과가 좋은 레몬과 생강을 함께 따뜻하게 차로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레몬 생강차에 꿀 한 스푼을 함께 넣어주시면 더 좋은데요. 생강 속 좋은 성분과 레몬의 비타민에 더해서 꿀 속의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함께하면 최고의 영양 보충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꿀의 프로폴리스는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서 체내 흡수가 빨라 에너지로 바로 전환되니 생강과 레몬의 좋은 효능을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강은 설탕 가득한 생강청으로 드시는 것보다 요리에 첨가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장어와 같은 생선 및 육류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답니다. 생강의 강한 성분이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크게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꼭 대추와 함께 안전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항응고제와 같은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 레몬 그리고 꿀과 함께 차로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강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